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가 이 전작권 전환을 갖다가 운운하는데 이건 정말 참 어리석고 성급한,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왜 지금 나옵니까? 지금 미국이 청구서가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국민들의 먹고 살고 하는 국가 존립의 문제 등등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전작권을 느닷없이 꺼내가지고, 전작권 가지고 하면은 미국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언론 또 분석가들의 또 이 정부를 바라보는 눈을 보고 아주 또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이다 이거야. 전시작전 통제권을 왜 국가 안보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왜 그것을 지금 운운하고 있느냐.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말이죠. 지금 최우석 기획부장, 소위 그 미래기획부장, 이 조선일보, 그분은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기도 안 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하면 2006년에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온 이분인데 최우석 소위 특파원, 이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지금 미래기획부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때 전시작전 통제권 현안이 한미 간의 그 주요한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입니다. 당시에 미 국방부 한국과장이던 마이클 피네건 중령과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 최우석 기자가 말이죠. 부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컸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버지니아 애넌데일의 한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그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이 전작권 달라고 할 줄 알고 1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괄은 리처드 롤리스 당시 국방부 부차관이 맡았고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 피네건에 의하면은 최우석 기자한테 한 얘기가, 피네건에 의하면은 한국이 달라고 하자마자 미국은 당장 전작권 가져가라 던졌다는 겁니다. 전작권 가져가. 그러면서 별도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전작권을 운용하는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었습니다.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인공위성 비용, 통신 감청 비용, 기타 군사 동향 및 전략자산 운용 비용 등등. 그가 언급한 구독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죠. 한국이 매년 방위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전작권? 그래 가져가. 그 대신 이제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려면 위성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내라. 당연히 당연한 거죠. 미국으로서는 청구서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은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거 다 주고 자기네들 것도 다 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작권만 뺏어오면 된다? 그게 왜 뺏기고 빼앗기는 겁니까? 우리 안보지 그게 미국한테 전작권이 뭐 필요한 겁니까? 이 정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예 중국한테 확 붙어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마음법입니까? 이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에 중국군이 청천강 등 국경 60km 안으로 진입한다는 중국의 전략계획서. 이거를 갖다가 피네건이 롤리스 부차관이 그 당시에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탁 지도 한 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에 중국군이 청천강 등 국경 60km 안으로 진입한다는 중국의 전략계획서를 딱 보여준 겁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군대를 들여보내가지고 국경을 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서를 보고 크게 당황했다는 겁니다. 크게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당황한 거죠.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일단 들어온 중국군을 어떻게 철수시킬 것이냐는 문제에 생각이 미치자마자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거는 엄청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으면 전작권 운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그분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작권을 운영하려면 주변국에 대한 정보도 획득해야 한다고 롤리스는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전작권 이양은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지지부진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전작권을 넘겨받고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며 전략자산을 구독하느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안 가져가겠다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한번 가져간다고 했잖아.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해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이 최우석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주한 미군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면서 이제 주한 미군의 존재 명분은 중국 억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는 한국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콜비 차관은 한국 방해만 묶여있는 현재의 주한미군 역할을 어떻게든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역시 가장 적은 돈으로 중국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군 장성을 만난 적이 이 최우석 기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우선 2만 8천 명이 철수할 경우에 그들을 수용할 기지를 미국 등에 건설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10조 원 이상이 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군 전투기가 이륙하면 이론상 10분 만에 베이징이 사정권에 드는데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군 철수는 없겠지만 유연한 순환 배치는 관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한 순환 배치.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은 위성락을 보냈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보내가지고 이 양반은 또 지난 13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장기적 현안이다. 장기적 현안이다면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다 안다 이거지. 예. 주한미군 재조정과도 관련된 실무협의 사실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안 물러설 수가 없죠. 한국이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절대 서두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주제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최우석 기자가 보기에 너무 우습다 이거죠. 왜 우스우냐. 이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들 있다 이거야. 에? 이거는 벌써 노무현 정권 때 경험했던 거다 이거야. 왜 전작권을 갖다가 달라고 처음에 딱 하니까 자주파들이 전작권 달라고 뭐 자기가 이 유엔군을 지휘하겠다 이겁니다. 한국을 사성장군이 해서 한번 흔들어 보고 싶고 친북하고 싶고 친중하고 싶은데 덜커덕 걸려 들어온 게 그래 가져가시오. 미국은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른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정보자산이라든가 많은 게 있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킬 것,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바로 그것을 모르고 전시작전권만 가져오면은 포스타가 대한민국 장군이 되고 자기가 임명한 장군이 되면 자기가 흔들어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군 철수했다는 이 나라는 바로 그 순간 쫙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갖다 바치겠죠. 오히려 갖다 바치겠죠.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미래의 삶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바로 그 순간 난리가 나죠. 국민들이 살아야 될,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최우석 기자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너무 서투르다 이런 것을 말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 청구서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기자 수첩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재명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 청구서 감당할 수 있나? 예, 감당할 수 있어요? 청구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야. 미국은 언제라도 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얍삽한 꾀를 부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얍삽한 꾀, 전략이 아닌, 거대 전략이 아닌 얍삽한 꾀, 이거를 갖다가 소위 친북파들은요, 자주파들, 속칭 말한 자주파들은 미군 철수가 하면 좋은 줄 알고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미군 철수를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왜? 왜? 겉뻔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미군 철수하는 순간 이 나라는 가는 겁니다. 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만도 못한 사람들이 운용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전시작전관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끄떡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수준 낮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제발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